최근 시장에서 뭐 여러 섹터를 주목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데 건설, 건축 쪽도 사실 눈여겨보는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건자재 업체 KCC를 마켓 주민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KCC가 그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는 건 아닌데 이슈가 될 만한 게 2019년에 인수한 글로벌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네, 당시에는 굉장히 뜨겁게 신의 한 수를 평가했는데 2019년이니까 지금 3년 지난 거니까 4년 지났는데 이게 발목 잡혔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신의 한 수가 악수가 될 수 있다까지 왔습니다. 뭐 2019년도에 당시에 인수할 때는 많은 언론들이 KCC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신의 한 수다라고 해서 굉장히 띄웠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 미국 시장에 IPO가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제 실리콘 시장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연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IPO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자금 압박이 쌀 수 있어서 KCC 그룹 전체가 흔들 수 있는 자금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당시에 이제 인수할 때 2조 원 가량을 외부 차입했거든요. 3조 5천억으로 인수를 했는데 자기 돈 6천억, 한 8천억 정도고 나머지는 다 외부 자금인데 차입 비용이 좀 차입 비용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차입 비용의 조건이 뭐냐면 옵션을 걸었는데 5년 안에 IPO를 했을 때 이게 갚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미 5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CC의 총 차입금이 모멘티브 인수 이후에 한 2조도 안 된 돈에서 지금 4조 4천억이 급증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적자가 되다 보니까 현금 창출력이 좀 떨어져서 지금 이자를 갚는 데 이제 지금 허급하게 됐고 문제는 이 실리콘 인수한 이 모멘티브의 이 실리콘 업황 자체도 빠르게 호전되지 않아서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모멘티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KCC가 M&A 했는데 뭐 국내 상장 업체도 아니고 글로벌 뭐 실리콘 업황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게 뭐 얼마 인수한 것이고 그 재무 상황과 관련된 얘기가 궁금하니까 그걸 조금만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여기 2019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수 규모가 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이 중에 KCC의 돈은 6,750억이었습니다. 50억이었고 그 이쿼티 자본이 40%거든요. 보시면 1조 5천억 중에서 FI를 구해서 JL 파트너스가 7,500억. KCC 자기 돈은 실제 6,650억이었고 원이익이 745억을 돼서 조개 전체의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수금융인데 저게 18억 달러, 지금 한 2조 정도 되는 돈인데 금리는 올랐을 거고. 그렇죠. 저게 이제 국민은행하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무보정으로는 파리바하고 시티은행인데 저 인수금융의 조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 조건이 걸렸는데 저거는 5년 안에 IPO를 하지 않으면 5% 금리를 더 올리면서 팔아야 되는, 양도해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KCC가 자금 사정이 어떠냐면은 지금 한 30대 그룹에서 SK그룹이 자금 사정이 제일 안 좋거든요. 기업은 뭐 잔액 포함해서 한 2조 5천억인데 1년 미만은 단기 자금이 지금 8천억대에서 11월 중에 1조 5천억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자금이 뛰다 보니까 지금 보면 자금 수지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2019년 말에 뭐 1,000억 정도였던 장기 차입금은 벌써 2조 4천억으로 3분기로 올라가 있고 부채 총계는 8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멘티브를 미국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KCC 그룹 전체의 자금 사정과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 얘기를 좀 하면요. 그거는 저희가 좀 모멘티브라는 회사 인수한 건 저도 잘 기억은 없는데 이건 기억나요. 이제 회사의 전적인 방향성을 건자재, 도료, 건축에서 실리콘 중심으로 가겠다. 맞습니다. 선언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실리콘 사업이 뜨는 산업이고 지금도 업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그 KCC가 우리 잘 알듯이 국내 이제 건축 근자재 업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건축 근자재 업체들은 당연히 건축업 업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죠. 흘러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이 실리콘 모멘티브가 가지고 있는 이 실리콘 사업은 글로벌 넘버 3거든요. 실리콘 사업은 소위 말하면 기초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따라서 그렇게 등락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KCC 입장에서는 너무 근자재 쪽에 몰입되어 있으니 유리나 이런 것들 몰입되어 있으니 업황에서 조금 독립적으로 안정된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는 이 기초 소재인 자기들이 원래 좀 인관도 있고 기초 소재인 실리콘 회사인 모멘티브를 인수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무리해서 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2차 소재하고 비슷한 거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도 보시면 우리가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구매해서 재료를 선구매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그 독립성이 되게 낮은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도 그 원료가 메탈 실리콘인데 이 메탈 실리콘의 그 선구매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구매를 해서 팔 때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의 건축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중국 재고 물량이 빠르게 지금 그 재고가 쌓이면서 현재 공급 과잉까지 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싸게 사온 재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싸게 팔아야 되는 부담 그다음 재고까지 늘어나서 현재 그 KCC의 재고 자산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 실적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업황은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렵고 회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만 그죠? 아까 말씀하신 인수했던 모멘티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장을 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까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냐의 중요 관건이고 미국 증시 상장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 상장하면 그 전체 그 시가총액을 5조 7조를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좀 보고 그렇죠, 예.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업황을 설명했듯이 업황이 너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이게 적자에 빠지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KCC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FI들에게 5년 이내에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모멘티브 지분에 대한 공동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드래그롱 옵션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KCC 입장에서는 내년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재무적 부담이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실적 체크하고 전망하고요. 네. 네. 지금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이제 캐시플로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미 그 지난 2분기부터 적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작년 3분기만 해도 그나마 영업 흑자, 매출이 는 거는 모멘티브 매출도 늘었는데 네. 지금 1분기 이후부터 2분기부터 영업 적자로 빠지기 시작하면 3분기는 적자 폭이 더 심해졌거든요. 영업 손실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근자재에서 벌어놓은 영업이익을 지금 그 모멘티브가 지금 까먹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저 383억 적자인데 모멘티브 자체 실리콘 사업부거든요. KCC 실리콘 사업부의 적자를 보면 오롯이 저 적자가 실리콘 사업부 적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1년만까지만 해도 그 업황이 좋았을 때만 해도 영업이익의 70%를 이 모멘티브가 뭐 하면서 굉장히 뭐 신의 한 수다 그런 언론 비평이 있었는데 이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전체 영업이익이 1%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수금액에 대한 차입에 대한 누적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기 적자라고 그러셨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흑자인데요. 그러니까 저건 아마 실리콘 사업부 실리콘 사업부를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실리콘 그렇죠. 사업부의 적자인 거하고 전체 사업부에서는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결국 이제 실리콘 사업부가 중요한 거고 그죠? 핵심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국 내년에 미국 증시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주가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흐름 없이 8, 9월 달쯤에 이제 올랐다가 지금은 또 내려서 21만 4천 원 수준인데요. 네. 전망이나
주가 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모멘티브의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 건설부터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 자동차 대부분 다 사용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KCC가 무리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제 KCC가 이 모멘티브를 상장했을 때는 개인 주가가 달라지겠지만, 모멘티브가 내년에 예정대로 상장되지 않았을 때는 현재보다 주가에 주는 압박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아직 해소가 다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실리콘이 내년에 2차 전지에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혜가 있다면 시장 개척이나 모델 믹스 이게 좀 된다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관건은 역시 IPO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보통은 좋은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만 그렇죠. 네. 좋은 이슈만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투자자들이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구나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이제 다룹니다. 오늘은 마켓 주민 시간에 KCC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